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희수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엉덩이가 들썩들썩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현실이죠. 그렇다면 전국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랜선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전국시대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묘미는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집 탐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춘향이와 이몽룡의 애틋한 사랑으로 유명한 도시 이 남원에서는 입에 넣자마자 사랑에 빠진다는 환상의 맛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트가 뿅뿅 터진다는 환상의 맛 지금 맛보러 떠나보시죠. 심장이 뛸 음식을 만나볼까요? 먹고 또 먹고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남원 여행. 남원시 한가운데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 광안루가 있습니다. 광안루에서 관광 잘했다면 고기 좀 먹어볼까요? 소리부터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데 냄새 끌려 발길은 이미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맛있는 냄새. 이열춘향님이 오신다고 해서 남원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놨습니다. 자연이 키운 식재료가 풍부한 남원. 판소리가 쫀득쫀득 고기 씹는 맛이라는데 진짜 고기 맛을 알아서 그랬군요. 돌미, 목돌미예요. 한 마리당 주먹가 하나 좀 나와요. 오, 빛깔이 거의 소고기에 마블링을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예, 흑돼지 덜미살이고요. 꼬들살, 쫀득살, 왕꽃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 역시 남원하면 흑돼지죠? 홍길동 분신술처럼 다양한 이름이 있는 덜미살. 불판 위에서 꼬들꼬들한 자태를 보입니다. 어떻게 소리까지 이렇게 맛있어요? 빛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 이거지. 고소한 냄새. 춘향아 먹고 보자. 맛있는 소스로 고기를 꽃감아 태워 입으로 모셔오면 맛있죠? 그렇죠? 쫀득거리면서도 약간 탄탄해서 입안에서 사르르 녹고 이 부분이 그 쫀득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비계의 식감이 아주 꼬들꼬들하고 쫀득쫀득합니다. 고기 한 마리당 150g 정도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귀한 특수부위입니다. 이거는 제 인생의 자랑 양념 오돌갈비입니다. 맛있는 양념 갑옷을 입은 오돌갈비. 이것도 불판에 구워 맛을 봐야죠. 양념 갈비는 때 맞춰 잘 뒤집어줘야 되는데 나이스 타이밍 잘 구워졌네요. 저는 사실 오돌뼈 하면 그 빨간 양념에 나오는 고기만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오돌갈비는 특이하게 나오네요. 간장 베이스에 갈비의 맛도 느낄 수 있고 오돌뼈의 맛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일거양득입니다. 외국인도 좋아하는 갈비. 글로벌이 인정한 맛에 특제 소스까지 찍어서 오돌갈비 입안으로 출두요. 왔다 겁나게 오도독거리는구마잉. 신기한 식감이 오도독하면서 부드럽게 살살살 녹으면서 양념 맛이 쫙 올라오니까 너무 맛있네요. 저한테는 이 양념 오돌갈비가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인생고기입니다. 인생 걸고 만든 맛있는 고기 먹고 이젠 어디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먹고 놀자 두 번째 챕터는 이리 오너라 빵 먹고 와, 놀자. 이게 제가 오면서 보니까 농촌 한가운데 이런 또 감성 가득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하주마을에 농협 폐창고를 이렇게 전부 시설 개조해가지고 작년에 카페를 오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에 선정돼 만든 카페인데요. 마을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고 발효를 테마로 하죠. 지금은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됐습니다. 맛있는 빵이 이렇게 한가득인데 어떤 빵이 제일 맛있을까요? 저희 현미쌀 식빵이에요. 빵이 저희 마을 카페에서 엄청 인기가 좋은 식빵이에요. 드셔보셔요.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현미쌀로 만들었답니다. 맛있겠다. 한 입에.
엄청 맛있죠?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엄청 고소해요. 설탕 없이 무설탕 식빵이에요. 현미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다양한 제품도 만드는 건강 맛집이랍니다. 마을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든 걸 마을기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을에 활력을 심어줬군요. 이젠 현미빵을 바삭하게 구워 먹을까요? 고소한 냄새 진짜 대박인데요? 안 구웠을 때는 쫄깃한 느낌이 더 강했다면 이렇게 구우니까 바삭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확 올라와서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춘향과 몽룡의 찐 러브스토리 같은 빨간 딸기잼 발라 먹어볼까요? 다양하게 먹방을 즐기니 오늘 흥분에 대박 터진 듯 먹을 뻑이 터졌습니다. 재료며 만드는 정성이며 하조마을 사람들의 손길이 빵빵하게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무화과랑 밤이 빵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하조마을 고유의 전통 발효 레시피를 활용해 빵을 만든다는데요. 남원의 마을 이야기도 듣고 그들의 삶이 녹아있는 빵도 먹고 즐겁습니다. 역시 지역 농산물로 이렇게 빵을 만드니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우리 아이들 주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오, 남원 여행 음식 챕터 3 추워 먹고 놀자. 와, 이게 다 뭐예요? 와! 몸보신이 제일 좋은 거 미꾸라지. 뭐야, 너무 펄떡거려, 너무 펄떡거려, 너무 펄떡거려. 엄청 펄떡펄떡거리네요. 만져봐요. 부들부들 생긴 것 보세요. 얼마나 탐스러우고 좋은데 징그럽다고 그래. 이보다 좋은 보양식은 없건만. 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미꾸라지. 이거 놓칠 수 없는데요. 미꾸리는 바삭하게 튀겨 먹고 미꾸라지는 추어탕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거 빼놓으면 남원 여행 빵점. 남원에서 놓치면 안 되죠. 와, 여기 오니까 이렇게 미꾸라지 탕에, 미꾸리 튀김에, 미꾸리 숙회까지 미꾸라지와 미꾸리로 한 장 가득 이렇게 펼쳐주셨는데 왜 남원 오면 미꾸라지랑 미꾸리를 먹어야 하는 거죠? 남원이라는 동네가 미꾸라지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어탕 하면 남원이고요. 제가 태어나서 이 추어탕은 많이 봤는데 미꾸리 숙회랑 미꾸리 튀김은 거의 처음 보거든요. 먹기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남원이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미꾸리 자체가 남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추어탕에 하얀 쌀밥을 말아 잘 섞어 한 입 먹으면 걸쭉하면서도 진한 그 국물이 일품이죠. 아니, 국물은 진하고 시래기는 살살 녹고 너무 맛있는데요? 지리산 고냉지 열무라서 맛있는 거. 시래기가 살살살 녹아요. 겉바 속촉 미꾸리 튀김도 안 먹으면 섭섭하죠. 깻잎에 싸먹는 미꾸리 숙회 놓칠 수 없는 맛들이 가득입니다. 이마에도 살살 녹아요. 너무 부드러운데 원래 이렇게 부드러운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미꾸리는 아무나 애들도 잘 먹어요. 전혀 비린 맛이 없죠? 진짜 전혀 없어요. 미꾸리 한 마리가 온전히 통째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을 거. 이렇게 맛 좋게도 먹을 수 있고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먹는 기쁨은 여행의 즐거움이죠. 남원 여행에서 찾은 음식 보물. 이거 놓칠 수 없는데요. 사람들을 웃도록 만드는 맛기행.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먹고 또 먹고. 맛으로 행복 충전할 남원으로 놀러 오세요. 이름도 재미있는 뒷고기,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따로 빼서 몰래 먹었을까요? 거기에 이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재료로 운영하는 빵집은 마을을 알리는 효자이자 마을의 사랑빵 역할을 하네요. 앞으로도 번창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8,600여 종의 꽃과 나무가 계절마다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봄의 생기로 가득한 요즘에는 이 천상의 화원을 연상케 할 정도로 황홀한 풍경으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충남 청양에서 만나보시죠. 향기롭고도 달콤한 청양의 봄이 활짝 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충남의 알프스 청양에 왔습니다. 봄옷을 입은 다채로운 식물들이 저를 반겨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칠갑산의 고장 청양에는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린 식물원이 있습니다. 지금 봄꽃이 앞다퉈 피어나 청양의 봄 소식을 들려줍니다. 아, 예쁘게 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수선화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예. 아니, 이렇게 노랗게 핀 게 뭔가 진짜 봄이 왔구나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노란 수소나 필 때마다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약 37헥타르의 대지에 8,600여 종의 꽃과 나무가 식재돼 있는데요. 계절마다 다른 꽃을 볼 수 있죠. 특히 야생화 천국입니다. 이 보라색 꽃은 뭐예요? 아, 이거는 깽깽이라는 풀이고요. 깽이요? 예. 귀엽다. 이거는 추운 데서 잘 자라는 꽃이고요. 남쪽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3월 말부터 피기 때문에 다른 꽃들과 이제 다른 색깔을 보여줘가지고 아주 색다른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이 여기저기 씨앗을 옮겨서 듬성듬성 피어나는 보랏빛의 깽깽이 풀. 수줍은 듯 노랗게 피어난 풀꽃 복수초는 봄을 알리는 야생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을 가진 크로코스도 활짝 폈는데요. 식물원 곳곳에 피어난 봄의 전령사들이 화사한 봄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한국 특산 식물도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봄인데도 눈송이가 핀 것 같아요. 이 미선나무는 우리나라 토종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생 토종 식물이고요. 일속일종으로 이 속에는 이 종 하나만 있는 그런 아주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나무입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어느새 성큼 다가와 있는 봄. 전망대에 올라 봄을 만나봅니다. 우와. 야, 여기는 언제 봐도 너무 시원하고요. 뭔가 싱그러움을 안겨주는 그런 기분이 막 상쾌해요. 이게 지금도 이제 간간히 꽃이 보이지만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 한 달 동안 저희는 벚꽃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요? 예. 화사한 4월을 선물하는 벚꽃.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요. 이 식물원에서는 시간차를 두고 삼벚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무려 한 달 동안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이 전체를 그 하얗고 핑크빛의 벚꽃이 물든다고 생각하니까 와, 이거는 안 올 수가 없겠는데요? 당연하죠. 꼭 와야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 포포나무를 한번 보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폭포요? 아니요. 포포나무입니다. 포요? 예. 청양에 포포나무를 재배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낯선 이름의 포포나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청양군 화성면의 한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누구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포포나무 찾으러 왔는데요. 네, 이름부터가 생소하기도 한데 이게 포포나무. 포포나무. 이게 포포나무예요? 네, 이 포포나무의 꽃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꽃눈. 이제 막 꽃눈이 올라오기 시작한 포포나무. 4월 말이면 젓갈색의 꽃이 피어납니다. 여기서 꽃에서 열매가 열려요. 바나나처럼 송이로 열고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을 섞은 열대과일 맛.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포포 열매 너무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작년에 수확해서 네. 우리 농장에 있는 게 아주 많이 있어요. 저 보러 갈래요. 네, 같이 가시죠. 가요. 아열대 식물인 포포 열매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이 저장고의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 이게 포포 냄새예요. 달달한 과일 냄새 나는데요?
어른 주먹보다 크고 길쭉한 포포 열매. 속살은 어떨까요? 오, 망고 속살 같이 생겼다. 우와. 얇은 껍질을 벗겨내니 달콤한 향이 더 진하게 납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일단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죠? 맛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지금 딱 처음으로 망고 맛이 일단 들어오고요. 바나나의 맛도 있고 씹으면 씹을수록 파인애플의 그 끝에 그 즙에서 나오는 그 맛도 있네요, 진짜. 그렇죠. 청양에 오시면 이렇게 맛있는 과일도 먹을 수 있고 또 가공한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처음 만난 포포 열매, 달콤하고 향기로운 맛에 반했는데요.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색다르게 즐겨볼까요? 포포가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어서 제가 그 잼을 만드는 명인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상상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보고 싶어요. 당연히 맛봐야죠. 명인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요? 네. 진짜요? 네. 쌀누룩 발효 전문가 2인자 명인. 포포잼도 기대해주세요. 퍼퍼잼인데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이게 포포잼이에요? 네네. 우와. 명인님의 손으로 만든 포포잼 살짝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와, 진짜 달다. 오, 우리가 평소에 먹어볼 수 있는 그 시중에 있는 잼 맛과는 완전히 달라요. 설탕은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 특별한 어떤 재료가 있어요. 명인님의 비밀 병기, 바로 이 쌀누룩입니다. 언뜻 보기에 불려놓은 쌀 같기도 한데요. 부드러워요. 왜 이렇게 달아요? 아니, 선생님, 네. 이거 쌀을 설탕이랑 같이 불리신 거죠? 쌀을 균을 배양을 해서 누룩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쌀누룩이 달콤한 누룩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달아요. 지금부터 설탕 하나 없이 잼을 만들어 볼 텐데요. 곡물을 발화시켜 가라앉힌 물에 쌀누룩과 찹쌀밥을 넣고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끓이는 것이 아니고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50도에서 55도 사이에서 12시간. 12시간. 12시간 동안 발효시키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은근하면서도 진한 단맛을 내게 됩니다. 진짜 설탕 안 넣으신 거죠? 설탕 안 넣었죠? 보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이게 어떻게 설탕이 안 들어갔지? 이게 어떻게 쌀로만 이런 맛이 나지? 할 정도로 너무 단데요? 곡식에 있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이용을 하게 되면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발효가 완료된 후 다시 열을 가해 수분을 날려주면 진한 갈색으로 변하며 당도는 더 높아집니다. 포포 투하! 여기에 포포 과육을 같은 비율로 넣고 잘 섞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발효소금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은근하게 졸여서 수분을 날려주면 맛있는 포포잼이 완성되죠. 완성된 포포잼을 우와, 색 너무 예쁘다. 어머. 와, 풍미가 좋죠. 너무 맛있는데요? 그 어떤 잼보다도 이 포포 본연의 약간 열매 그 과일에서 먹었던 향이 엄청 진하게 느껴지고요. 거기다가 또 그 쌀누룩에 우리 단맛으로 만든 거잖아요, 형님. 네, 그렇죠. 단맛이 진짜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건강한 단맛이에요. 생소하고 낯선 열대과일 포포. 우리 식탁을 더욱 다채롭게 채워줄 버터 스프레드와 잼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올 봄은 포포 향기로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색적인 포포도 맛보고 잼과 스프레드까지 만날 수 있는 청양으로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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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두고 오래오래 보고 싶은 봄. 봄은 지금이 절정입니다. 봄빛으로 물든 식물원. 신기한 포포 열매 달콤함까지. 청양의 봄은 향기롭고 달콤합니다.
예쁜 이름만큼 맛도 좋다는 포포나무 열매.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맛보고 싶네요. 거기에 이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려 만든 천상의 화원 식물원에서는 5월 중순까지 산 벚꽃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벚꽃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000원짜리 한 장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과자 한 봉지도 사 먹기 어려운 금액인데요. 그런데 이 1,000원 한 장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물가 시대인 요즘 식사 한 끼에 10,000원을 웃도는데요. 그런데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1,000원 밥상을 만나봅니다. 원주시 흥원면에 위치한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생 식당에 불이 켜졌는데요. 학생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아침 밥상이 분주하게 준비 중입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의 음식들인데요. 진짜로 1,000원에 한 끼 식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재학생이시면 누구나 다 1,000원에 식사가 가능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여쭤봐도 돼요? 네, 농정원에서의 지원금과 강원도, 원주시 그리고 학교에서의 지원까지 해서 원래 한 끼당 6,000원에 제공되는 음식을 1,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17년부터 농림식품부가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와 대학이 밥값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대학들이 점차 늘고 있죠. 정성껏 준비한 아침밥을 먹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식당에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누나의 마음으로 이모 아니고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해지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많이들 기다리고 있던데. 학교하고 지자체에서 거기에서 매칭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오는 학생들한테 전부 다 제공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요. 하루에 50인이면 50인, 60인이면 60인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저희가 식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는 이제 못 먹고 가는 학생들도 있고 애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밥상 물가가 나날이 치솟는 요즘 끼니를 거르는 학생 없이 든든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강릉 원주대학교에서도 1,000원의 아침밥을 3년째 운영 중입니다. 학생들의 따스한 아침 식사를 만나본 뒤 또 다른 1,000원의 밥상을 찾아간 곳. 원주시 중앙동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음식 준비로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여기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지금? 난리가 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맛있는 잡채 하고 있어요. 잡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의견이 안 맞으세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네. 의견도 맞고 간도 맞아요? 네, 간 좀 봐야죠. 한번 드셔보세요. 아, 제가? 조금만 더 간이 배어져요. 좀 싱거워요. 조금만. 너무 싱거워요. 봉사자들 모두 내로라 하는 손맛을 자랑하시는데요. 하루에 1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이곳. 과연 어떤 식당일까요? 저희는 1,000원으로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식당입니다. 오, 네. 1,000원으로 기운을 나게 해주신다. 네. 아니, 근데 2,000원, 3,000원도 아니고 어떻게 1,000원으로 밥상을 차리게 되셨어요? 네, 저희 시민들이 순수한 마음을 모아서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이 되는 민간 봉사 단체이고요. 1,000원을 내는 이유는 각자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기쁘고 당당하게 식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최소한 식사값을 1,000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은 하루 100인분의 식사를 단돈 1,000원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운차린 봉사단은 이 식당 이외에도 무료 반찬 배달 등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고 있죠.
이날 설립 16주년 생일을 맞이해 무료 식사를 대접했는데요. 평일날은 제가 1,000원 받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많이 해서 무료로다 봉사로다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날에 찾아왔네요. 예. 1,000원 마저도 안 받으신다니. 네. 식당 문이 열리자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한 끼를 든든히 먹고 내는 음식값은 단돈 1,000원. 어르신들 기운 내시라고 보다 따스한 한 끼를 대접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1,000원에 맛있는 식사를 드시는데. 우리야 맛있게 먹지만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수고하시겠지. 1,000원에 이 어떤 그 순간적인 기쁨들 가지니까 나도 도울 수 있다면 이것을 좀 후원하고 싶다. 맛있게 먹고 또 나도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밥과 국, 반찬 서너 가지의 소박한 한 끼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풍족한데요. 1,000원으로 어르신들이 기운을 얻어가고 한 끼 밥에 담긴 사랑까지 덤으로 가져가는 시간이죠. 가격은 1,000원이지만 혹시 드시면서 마음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저렇게 여러 가지 먹으려면 못 줘도 5,000~6,000원은 줘야 먹죠? 응. 예, 그러니까는 그림에게 잘 먹었어요. 그거에 대한 마음은? 즐겁고 감사하고. 어르신들의 식사를 뒤로하고 또 다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이곳 간판에 불이 켜지는데요. 수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찾아주는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서죠. 여기는요. 카페 같기도 하고 식당 같기도 하고 뭔가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그 정류장 교회인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식당으로 변신해서 우리 동네 청소년들에게 밥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도 설마 1,000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1,000원 식당입니다. 이곳은 평소 교회였다가 매주 수요일이면 식당으로 변신하는데요. 청소년들에겐 주 1회 1,000원의 밥상을 선물하고 어르신들에겐 격주에 한 번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죠.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에게 건강한 한 끼를 먹이고 싶다는 사명감으로 지속해온 일인데요. 아이들에게 이곳은 지칠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정류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짓고 사랑을 담아 아이들의 허기와 마음까지 채워주는 일. 그 따뜻한 밥상이 아이들 기억에 행복하고 푸근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죠.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진짜 많이 있다. 두둑히 있다 하면 이 밥상 얼마 내고 먹을 거예요? 한 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만 원! 1,000원 내고 먹는 밥상이 5만 원 나왔습니다. 이 1,000원짜리 밥상을 해주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적은 가격에도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목사님의 마음과 정성까지 합해서 5만 원이라는 점수를 매긴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1,000원의 선물. 1,000원의 밥상으로 든든한 하루를 선물하는 이들의 따뜻한 행보를 응원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1,000원이라는 돈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는 어렵지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랑이 모이면 앞으로도 1,000원의 밥상은 계속됩니다. 늘 배고픈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허기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주고 계셨군요.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밥상으로 많은 이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계시는 날개 없는 천사들, 앞으로도 맛있는 사랑의 손길 가득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에 맥가이버가 떴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달음에 달려가서 걱정과 고민을 척척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맹활약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울산 1호 마을관리소가 있다는 동구 화성동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배관이 막혔다거나 벽에 못을 해야 된다거나
그 변기가 막힌 부분은 저희가 수리가 다 가능하시거든요. 하는 부분이거든요. 익숙한 듯 주민민원을 접수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김기영 사무원. 지난해 12월 29일 마을관리소가 개소했을 때부터 쭉 이곳에서 전화 업무와 민원 신청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봄철이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하셔요. 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의들이 많이 오시고 세면대 수정 교체 네, 이런 부분에서도 전화가 요청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거진 15, 6통 그리고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한 30통 정도는 왔던 것 같아요. 관리소 한쪽 벽에 걸려있는 이 공구들도 바로 주민들을 위한 건데요. 50여 종의 생활공구를 무상 대여해줍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생활공구 이젠 사지 말고 무료로 빌려 쓰세요. 작은 목욕 다듬는 용도로 이런 게 전전기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예, 화단 작은 그 철쭉 작은 나무 낮은 묘목들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그 가지치기 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작동이 돼요? 작동됩니다. 주택가 조경 작업 시 필수인 전전기인데요. 50여 종의 생활 공구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예초기는 찾는 사람이 많아 예약 필수입니다. 이 생활 공구들은 무상으로 7일까지 대여가 가능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을관리소가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마을 순찰 활동인데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환경 개선과 시설 관리 활동도 함께 해나갑니다. 사진 보이시죠? 길가에 손산된 보도블록 발견 즉시 바로바로 메꾸는 작업을 하고요. 또 도로에 파손된 차선 규제봉도 다시 재설치합니다. 소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언제 어디서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발빠르게 움직이는 마을관리소. 이러니 화정동 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일 수밖에 없죠. 그날 오후 주민들의 민원 접수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관리소 단장님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화정동 마을관리소에서 근무하는 반장님들은 단 2명.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능력자들인데요. 트럭 가득 실린 공구들 중 필요한 장비를 챙겨 들고 민원이 접수된 집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작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주 전화해 주세요. 모자가 함께 사는 집인데요. 부엌 전등이 나가 어두컴컴해 생활하기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아픈 아들과 사는 어르신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재료비는 취약계층은 연 5만 원 이내에서 무상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반 주민들은 재료를 미리 구매해 두어야 합니다. 어두운 부엌이 새 전등 덕에 환해졌습니다. 이제 밝은 부엌에서 편하게 요리가 가능하겠죠? 제가 아들이 장인이거든요. 그래 못하고 저도 좀 저기 하고 이래서 이걸 할 수가 없어갖고 애들은 멀리 살고 이래서 이용해 보시고 하니까 어떠세요? 와서 해주면 고맙죠. 고맙고 자주 전화하기 미안해갖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애쓰는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알기에 반장님도 더 마음이 쓰입니다. 온 김에 또 다른 고칠 데는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식이 되죠, 그죠? 그럼 조금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실리콘을 좀 발라드릴게. 네? 혹시나 잊어버릴까 사진으로 남겨놓습니다.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에 음료 한 병을 건네는 어르신. 따뜻한 마음을 전해줍니다. 주세요. 미안한 거 생각하지 말고 꼭 전화 주세요. 반장님들이 쉴 틈 없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이 아파트에서는 또 어떤 작업을 할까요?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가는 반장님들. 시원하게 물을 뿜어내는 샤워기 선 사이로 아하 물이 셉니다. 여기 지금 현 상태는 이 헤드 부분하고 헤드에 있는 이 샤워기 선, 이 부분이 지금 안에가 바퀴이 닳고 이 헤드 부분이 여기 약간 손상 가갖고 이걸 교환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샤워기가 많이 낡았네요. 네, 많이 낡았고 오래됐어요, 이거 벌써.
오래된 샤워기를 떼어내고 새 샤워기로 교체하는데요. 그동안 불편하게 섰을 어르신 생각에 더 꼼꼼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선 연결을 마치고 샤워기 헤드까지 끼워주면 샤워기 교체 완료! 물 새는 곳이 없이 샤워기에서 시원하게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아하,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리고 변기 뚜껑 교체 작업도 이어지는데요. 부러진 뚜껑의 연결고리를 떼어내고 새 뚜껑으로 바꿉니다. 잘 고쳐졌는지 다시 한번 체크도 하고요. 다 고쳤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화장실로 달려오는 어르신. 여기 아까 이게 부러졌거든. 예. 그럼 위에 저거 움직이는 거 저거 예, 고정했어요. 저 바꿨어요.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괜찮아요. 암만 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어머나 세상에. 아니 뭐 기분이 좋죠. 한동안 내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가 없어서 내가 그런 찬스가 올 줄 몰랐습니다. 어쩌다가 스마트폰에 TV 보이길래 딱 나오더라고요. 아유 이런 찬스가 이런 소리 저는 했죠. 저거 2개가 안 돼서 많이 불편하셨어요? 아이고 조금 그런 점 있었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힘들지만 보람이 크다는 반장님들이십니다. 저희들은 나올수록 또 기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차상계층, 독거노인들 여러분들이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과 해주니까 나올 때마다 힘들 것 같아도 땀 흘려도 보람이 있습니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동네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마을관리소는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옥천과 보은 등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마을의 안녕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국내 산업 분야의 중요한 일손을 담당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들, 이들의 화합을 위한 특별한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전국시대 카메라로 만나보시죠. 상대를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정확한 패스, 강력한 킥, 그리고 기쁨의 환호까지. 치열한 경쟁과 환호가 가득했던 외국인 축구리그 연장으로 떠나봅니다. 지난 3월 영암의 한 복합문화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체가 된 축구리그를 앞두고 조편성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기 두 번째 경기는 네팔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을 체류해서 정주로 바꾸고 근로하는 근로자의 삶을 문화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다국적 축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암에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대불 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인력 중 외국인 근로자가 50%를 넘은 상황. 이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축구리그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리그를 위해 국가별로 6개의 축구팀이 꾸려졌는데요. 지금은 뚱뚱해서 공을 못 차지만 전에 공을 찰 때는 11월까지 이어지는 축구리그는 승점제로 운영하며 오늘 담당팀하고 최종 우승한 팀은 우승 트로피를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개인 간에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10경기 못 나와. 화이팅! 잘했어요. 이 리그에서 캄보디아는 몇 등 할 것 같아요? 우리는 2등 같아요. 베트남은 그럼 이번 리그에서 1등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내가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렇게? 네. 각 팀이 같이 하면 그냥 재밌게 만들어 합니다. 다음 날 베트남 팀 선수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이번 주 캄보디아 팀과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Bây giờ là chuẩn bị để trận đấu bắt đầu thì thường thường bọn em sẽ tập hợp lại khởi động. Khởi động xong đấy là anh em sẽ chuẩn bị trận đấu, và mục đích của đội bóng thành lập là nhằm đoàn kết giữa anh em lao động với nhau ở cái khu vực Te Bun này. 이들은 매주 모여 축구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단합하며 한국에서의 외로움과 힘든 일들을 떨쳐낸다고 하는데요. 거센 바람과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연습 경기를 시작하는 두 팀. 본격적으로 연습 경기를 시작하면서 컨디션과 팀워크를 다져보는데요. 이야, 정규리그 못지않게 선수들의 열정도 대단하고 승부 또한 치열합니다. Đội bóng của tôi, chúng tôi có thể tùy từng trường hợp mà có thể chơi theo phong cách của riêng mình, hoặc là tùy những đối thủ mà cao to, thể hình, thể lực tốt hơn, chúng tôi có thể đá phòng ngự phản công. 축구 대회 많이 갔습니다. 5번, 6번 같이 축구 대회 갑니다. 대한 씨가 속해 있는 베트남 팀은 여러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는데요. 이번 리그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입니다. 이렇게 매주 열심히 연습하고 단합을 다진 베트남 팀의 결과가 어떨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3월 19일) 축구리그가 개막하는 날. 개막식을 위해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다들 기대가 큰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로 친구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즐기는 특별한 기회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11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우승 트로피를 놓고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텐데요. 다들 의욕이 충만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개막전 첫 경기는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태국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네팔이 맞붙었는데요. 50분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두 국가 간의 치열했던 승부. 코너킥 기회를 얻은 태국. 슛! 잘 올라온 코너킥을 헤딩으로 득점에 성공한 태국팀입니다. 그 결과 4대1로 태국이 승리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김대한 주장이 이끄는 베트남 팀과 캄보디아 팀의 대결. 마치 실제 국제대회처럼 사뭇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는 두 팀인데요. Tất nhiên là mục tiêu của chúng tôi là luôn luôn có những mục tiêu cao nhất. 물론 우승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꼭 지켜야 하는 목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Lần trước cô vô địch và không xảy ra những cái vấn đề mà trong vấn đề như tập luyện như là thi đấu, không tránh khỏi những cái tai nạn không đáng có. 그렇죠.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죠. 안전하고 즐겁게 치렀던 베트남과 캄보디아 경기는 2대1로 베트남 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Đội bóng chúng tôi thì đến với giải đấu lần này cũng như các giải đấu trước đây luôn luôn một cái tinh thần hết mình, thi đấu hết mình với giải đấu. Và bên cạnh đấy nữa là chúng tôi mong muốn một kết quả tốt nhất có thể
và để thể hiện được sự đoàn kết của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của những đội bóng của anh em chúng tôi tại khu vực Tebun này. 타국에서 홀로 지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국내 최초로 마련된 외국인 축구리그. 언어와 국가를 떠나 스포츠로 모두가 하나 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에도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양한 국적에서 모인 사람들, 고된 일을 마치고 난 후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사무치게 그리울 텐데요. 축구 경기를 통해서 잠시나마 이 울적한 마음을 달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부상 없이 건강하게 일하고 경기도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거울이 있다면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무기력한 눈빛에 다크서클, 눈의 흰자와 얼굴빛이 노랗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간이 힘들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해 보시고요. 또 애주가 분들이시라면 금주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